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뉴스입니다. 네, 시청자 여러분 오늘 혹시 장 보러 대형마트 다녀오셨는지 모르겠습니다. 백신 접종 완료나 PCR 결과 음성 증명서가 있어야만 들어갈 수 있었을 텐데요. 이른바 방역 패스가 있어야만 백화점과 대형마트 같은 시설에 들어갈 수 있는 조치가 10일부터 시작됐습니다. 네, 코로나19 감염 위험을 줄이자는 취지잖아요. 그렇죠. 하지만 이 방침을 두고 입장 차이는 여전합니다. 정부가 개인의 권리를 과도하게 침해하고 있다는 주장과 감염병 통제를 위해서는 필요하다는 주장이 맞서고 있는 건데요. 만원 버스나 지하철은 괜찮고 대형마트는 안 된다. 이런 의문을 제기하는 분들도 역시 많습니다. 네, 또 최근에 학원이나 독서실과 같은 것들도 논란이 됐었는데 법원이 방역 패스를 적용하는 건 일단 멈추라는 결론을 내렸잖아요. 네. 자, 이외에도 관련 소송이 잇따르고 있는데 앞으로 법원이 어떤 판단을 내릴지도 지켜봐야겠습니다. 오늘 헬로티비 뉴스 시작하겠습니다. 서울시의 코로나19 신규 확진자는 781명으로 전날보다 180여 명 줄었습니다. 방역당국은 코로나19 확진자는 줄고 있지만 확산 속도가 빠른 오미크론 확진자가 늘고 있는 추세라며 거리두기와 백신 접종을 거듭 강조했습니다. 서울 등 수도권 지역에 미세먼지 비상저감 조치가 발령됐습니다. 11일 반짝 한파가 시작되면 미세먼지 농도는 낮아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올해 양천에서는 안양천 명소화 사업 등 정원도시 양천을 위한 사업이 본격적으로 추진될 전망입니다. 2022년 우리 지역에는 어떤 변화가 있을지 정리했습니다. 네, 먼저 코로나 관련된 소식입니다. 10일 0시 기준 서울시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781명으로 집계됐습니다. 지역별로는 은평 28명, 양천 25명입니다. 코로나19 주간 발생 동향을 살펴보면 지난주 서울시 하루 일평균 확진자는 2주 전보다 455.3명 적은 107.7명입니다. 특히 65세 이상의 확진자 비율이 2주 전 12.8%에서 지난주에는 10.9%로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서울시 코로나19 예방접종률은 10일 0시 기준 2차 접종률은 85.2%, 3차 접종률은 40.8%입니다. 지난 주말 동안 이어진 고농도 미세먼지가 여전히 하늘을 뒤덮고 있는 가운데 수도권 지역에는 미세먼지 비상저감 조치가 시행 중입니다. 네, 관련 소식을 김승배 한국기상산업협회 본부장 연결해 들어보겠습니다. 자, 본부장님 먼저 수도권 지역의 미세먼지 농도, 초미세먼지 농도가 상당히 나쁨 수준을 보이고 있습니다. 원인이 먼저 무엇인가요? 네, 계절적으로 가을과 겨울, 봄까지는 건조한 계절이기 때문에 비가 많이 오는 여름철과 달리 미세먼지 농도가 높아지는 계절입니다. 그런데 어떤 때 미세먼지가 높고 어떤 때 미세먼지가 낮은지는 날씨에 따라 결정이 되는데 최근 어저께 일요일 날 봄 기운을 느끼는 정도로 온화한 날씨를 보였거든요. 무슨 의미냐면 북쪽에서 찬 대륙고기압이 확장해서 찬바람이 강하게 불면 추워지는데 그게 고기압이 약해져서 온화한 날씨를 보였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 늘상 우리나라 배출되는 미세먼지가 흩어지지 않고 갇히게 됩니다. 그래서 첫 번째 미세먼지 농도가 높아진 원인은 따뜻한 날씨를 보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옛날에는 사만사온이라고 그랬는데 3일 춥고 찬바람이 불면 춥고 온화한 사온이었는데 지금은 사만, 사미로 새로운 신조어가 나타날 정도로 공기가 흩어지지 않으면 어김없이 미세먼지가 높아지는 그런 계절이기 때문입니다. 네, 이렇게 짙은 고농도의 미세먼지 언제쯤이면 괜찮아질까요? 네, 아까 말씀드렸듯이 찬 공기가 언제 내려오느냐, 이제 이게 문제인데, 오늘까지는 따뜻한 날씨를 보일 겁니다. 그런데 내일 오후부터는 좀 상황이 달라지거든요. 그래서 기온이 서울 기준으로 볼 때 아침 기온이 영하 10도, 낮 기온도 영하에 머무르는 그런 반짝 한파가 찾아올 텐데요. 그렇게 되면 이제 찬바람이 불기 때문에 미세먼지가 없어질 겁니다. 그래서 내일부터는 미세먼지가
좀 농도가 약해질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예, 이렇게 미세먼지 농도가 좋지 않을 때에는 아무래도 외출을 삼가는 것이 좋을 텐데요. 자, 이럴 시에 필요한 행동 수칙이 있다면 알려주실까요? 네, 그 미세먼지는 지금 코로나 시대에 다 마스크를 지금 쓰고 다니는데요. 코로나가 아닌 이 상황에도 미세먼지 농도가 높아지면 마스크를 착용하세요라고 권고를 했었는데요. 그 미세먼지는 이제 그 미세한 먼지가 폐 속에 들어가면 여러 가지 건강에 안 좋기 때문에 그런데 그래서 기저질환자는 이런 미세먼지가 농도가 높다는 정보가 발표되면 불필요한 외출은 삼가고요. 또 외출 후에는 집에서 반드시 샤워를 하고 이런 어떤 그 미세먼지에 대한 어떤 대응이 필요합니다. 네, 다시 한파가 이어진다는 말씀해 주셨는데요. 수도권 지역은 그러면 얼마나 추워질까요? 네, 이렇게 미세먼지 농도가 높아진 이유가 북쪽에서 찬 대륙 고기압이 확장하지 못하고 그 약한 이동성 고기압 형태로 날씨가 포근한 그런 날씨를 보였기 때문인데요. 그런데 이제 그러한 상황은 오늘까지고 내일 오후부터는 북쪽에서 찬 대륙 고기압이 확장해 내려오면서 찬바람이 강하게 불고 적어도 이번 주 금요일까지는 추운 날씨가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서울에 영하 한 10도, 인천에 영하 한 8, 9도 정도의 추위가 수요일, 목요일, 금요일까지 이어질 것으로 보이니까 이번 주 이제 내일부터는 찬바람 불면서 모레 아침 추워지고 그게 금요일 정도까지 가고 있어서 반짝 추위가 나타날 것으로 전망이 됩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한국기상산업협회 김승배 본부장이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김수영 양천구청장이 올해 구정운영 계획을 담은 신년사를 발표했습니다. 네, 김수영 구청장은 균형 개발을 통해 지역 발전 격차를 해소하겠다는 계획입니다. 주요 사업 내용을 심다혜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민선 6기 때부터 목동과 신월 신정동의 불균형 해소를 핵심 공약으로 내건 김수영 구청장. 김 구청장은 올해도 양천구의 균형 발전을 새해 구정운영 계획으로 발표했습니다. 우선 오래된 주거 환경을 개선해 구민 삶의 질을 높이겠다는 목표입니다. 목동 아파트 재건축과 신월 7동 공공재개발 등 정비 사업을 지원하고 도시재생과 역세권 활성화 사업을 이어갑니다. 여기에 주거지 사이 공원을 조성해 양천구 도시 전체를 하나의 정원으로 만들겠다는 계획. 양천과 파리공원에 이어 오목공원을 리모델링하고 국회대로 공원화와 안양천 명소화 사업도 진행합니다. 또 다양한 문화공간 조성 계획도 내놨습니다. 공연장도 확보가 될 거고요. 그리고 올해 아까 말씀드린 청소년 음악 창작센터 그리고 갈산 문화예술센터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이 문화축이 형성이 될 것이다 라는 말씀드리고 지역별 교통격차 해소를 위한 지하철 확충 사업도 계속됩니다. 부천에서 신월역을 거쳐 홍대를 잇는 서부광역철도는 작년 말 민자 적격성 조사를 통과해 올해 사업자 선정을 앞두고 있습니다. 신월역부터 금옥여고를 거쳐 당산역을 잇는 경전철 목동선과 목동과 청량리역을 연결하는 강북횡단선도 국토부 예비타당성 조사 대상 사업으로 선정됐습니다. 올해 말까지 그 결과가 나오면 서울시에서 타당성 평가를 하게 되고 결국 노선 계획들이 확정이 되면 경전철 또한 공사할 수 있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김수영 구청장은 신월동 가방골목을 지원하고 소상공인의 디지털 환경을 개선하는 등 지역의 일자리 격차도 해소하겠다는 계획입니다. 헬로티비 뉴스 심다혜입니다. 서울시가 평택물류센터 신축 공사장 화재와 관련해 서울시 내 모든 창고 시설에 대한 소방 점검에 나섭니다. 이번 점검은 관할 소방서가 현장을 방문해 소방시설 유지관리, 소방안전관리 업무 수행 실태 등을 점검하는 방식으로 진행됩니다. 소방재난본부는 또 화재 발생 시 인명피해가 우려되는 코로나19 관련 시설에 대한 조사도 병행합니다. 코로나19 관련 시설은 감염병 전담병원, 생활치료센터 등 700여 곳으로 소방시설 점검뿐 아니라 방역을 고려한 피난계획 수립 여부도 확인합니다. 은평구가 민간단체 보조금 지원 사업에 참여할 단체를 공모합니다.
공모 대상은 법령 또는 조례에 보조금 지원 근거가 있는 단체 또는 최근 1년간 공익활동 실적이 있는 민간단체입니다. 보조금 지원이 가능한 사업은 7개 분야로 취약계층 복지 증진, 교통 생활 안전망 구축, 지역 경제 활성화 사업 등입니다. 이번 사업에 참여를 원하는 단체는 중점 사업을 선정해 오는 31일까지 은평구청 자치안전과로 신청서를 제출하시면 됩니다. 예, 다음은 주말 사이에 발생한 우리 지역 사건 사고 소식입니다. 지난 8일 새벽 0시 30분쯤 은평구의 한 빌라에서 화재가 발생했습니다. 이 불로 주민 5명이 연기를 마셔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불은 1시간 만에 꺼졌으며 소방서 추산 4천여만 원의 재산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주민 진술 등을 토대로 화재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양천구가 설맞이 직거래 장터를 운영합니다. 양천구 직거래 장터는 자매결연 도시 23개 지자체의 특산물과 명절 제수용품, 산지 직송 농산물 등 다양한 상품을 판매하는데요. 양천 지역 안에서는 무료 배송 서비스도 가능합니다. 장터는 오는 19일부터 이틀간 양천공원에서 열리며 운영 시간은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입니다. 저희 헬로티비 뉴스가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